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얼마 전 쿠팡에선 가격 오류로 36개짜리 육개장이 5,040원에 팔린 적이 있었는데요. 1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충 수억 원 어치가 순식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개장을 쌓아놓고 인증사진을 올린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예 육개장으로 벽 한쪽을 완전히 꽉 채운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육개장 900개 왔다며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당근으로 직행했는데 18,000원에도 팔고 2만원에도 파는 등 되팔렘을 했다고 하네요. 귀찮아서라도 저렇게 못하겠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5월에 우수수 쏟아졌던 빌런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천안의 한 웨딩홀입니다. 지인 결혼식 갔다가 천장 무너져서 죽을 뻔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사진까지 올렸는데 정말 말 그대로 식당에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밥 먹는 중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며 너무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사람 깔리고 애기 깔리고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폭삭 무너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한데 많은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사한테 배추 먹이지 말아달라고 한 학부모입니다. 그 학부모는 유치원 교사에게 우리 아이에게 배추 먹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냥 아이가 먹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애가 배추 먹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유치원에 전화해보니 양배추라서 먹였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배추나 양배추나 똑같고 품종이 비슷하니까 먹일 게 아니라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했던 거 아니냐고 교사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냐면서 양배추도 배추의 한 종류 아니냐며 자기 합리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편식 안 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냐며 아이가 먹고 온 거면 좀 더 선생님을 믿고 맡겨보라고 하기도 하고 양배추가 불량식품도 아니고 알레르기 문제가 아니라면 나쁜 건 아니지 않냐고도 하고 이 정도면 도시락 싸서 보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사육하라며 사회성 빵점이네미라는 댓글이 배플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200만원 노쇼하고 힘든 사장님한테 열심히 살라며 조롱까지 한 손님입니다. 13일 사건 반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경기도 분당구에서 일식 오마카세 집을 운영하는 분이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예약 전화가 와서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다음날 낮 12시 40분에 28명을 예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온 단체 주문이라 회사명이나 예약금을 받지 않고 예약을 진행했고 28명 다 차를 안 가지고 온다고도 했다는데요. 그렇게 사장님은 참치회 28인분 총 200만원 어치를 이렇게 준비했다고도 합니다.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하고 예약 당일에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예약 손님을 맞을 준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약 당일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예약자와 통화를 시도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장난이구나 생각했는데 정오쯤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젊은 남성 목소리로 회사가 바빠서 대신 전화했다며 지금 간이 준비해 달라면서 100만원이 넘는 고급 위스키를 준비해 달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술은 준비할 수 없어 음식만 준비했는데 결국 손님은 오지 않았고 28인분 참치회를 다 버렸다고 하는데요. 문자로 그 손님에게 해당 사진을 보내주며 손해배상 경찰 신고 조치라고 하고 한국 어디도 이 번호로 앞으로 예약 못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많이 발작했나 보네 열심히 살아라 임마 라는 조롱성 답변만 왔다고 하네요. 사건 반장에 출연한 변호사는 위계 업무 방해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제발 모든 걸 다 받아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1년 동안 맥도날드에서 공짜 식사했다는 영국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챗 GPT를 활용해 맥날에서 공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 영수 중에는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로 연결되는 고유 코드가 찍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영수증을 버리지만 이 청년은 기회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챗 GPT에게 맥도날드에 관한 불만사항을 입력한 뒤 상세하고 과장된 리뷰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챗 GPT는 맥도날드가 무료 식사권을 보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과도한 불만사항을 답변으로 내놓았고 이 청년은 더욱 설득력 있는 리뷰를 위해 챗 GPT가 작성한 내용에서 디테일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수정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맥도날드에서 무료 식사권을 받게 된 그는 이 리뷰를 다른
다른 매장에도 보냈고 그때마다 식사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무료 식사권을 챙겨왔는데 지역 맥도날드가 이를 알아채면서 무료 식사권을 받아내기 위한 청년의 영수증 리뷰 활동도 끝이 났다고 하네요. 공짜로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해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액이 약 1,000만 원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총 50여 차례 상습적 절도 행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매장 사장님은 인근 초등학교 6학년 무리가 방문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으며 총 피해액은 1,000만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변상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졌다니 당연히 애들이 패급인 거라며 소송하면 지연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으니 느긋하게 재판하라는 댓글이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무면허 사망사고 내놓고 춤판 벌인 10대들입니다. 11일 새벽 아산시 탕정면의 왕복 6차선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구조물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 마주오던 택시를 강타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결국 숨졌는데 당시 가해 차량에는 10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유 행동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동승자 중 한 명은 병원복 차림에 허리에 복대를 두른 채 춤을 추는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병원 복도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옆 사람이 사고난 기분이 어때? 라고 묻자 가해자가 똑같다며 웃는 영상까지 담겼다는데요. 숨진 택시기사의 딸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SNS에 알리며 분노와 슬픔을 토로했는데 가해자는 시속 90km 미만으로 달렸다 또는 바퀴가 털려서 그런 거다 라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친구들과 후배들과 하하호호 거리고 반성 기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네요. 다음은 수백만 원 받고 제사 올리면서 음식 재탕한 사찰입니다. 해당 절에서 수행했던 스님인 제보자는 해당 절에서 제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챙기면서 정작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반복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기재사는 40만 원, 49제는 일주일 간격으로 7차례 지내서 최대 700만 원, 초제와 막제 2번을 지내면 500만 원까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유족들은 당연히 제사상 음식이 새롭게 마련된다고 믿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음식을 재탕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멜론을 집었더니 껍질 안으로 손가락이 쑥 들어간 적도 있다는데요. 과일은 매일 똑같은 과일로 재탕을 했고 새롭게 올려지는 음식은 밥과 탕국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당 절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음식 제사용 의혹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절 관계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며 누군가 잘못 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다음은 초콜릿 먹이고 여친 기절시킨 뒤 1,500만 원 훔쳐간 50대 남성입니다. 그는 3월에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먹게 해 실신시킨 뒤 여성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이후 은행 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하고 그 여성과 다른 남성의 대화 내용을 불법 열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 여성은 신고를 했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 행위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지옥의 새우잡이 배입니다. 23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20톤급 근해 자망 어업 선에 탑승해 사라진 선원에 대해 경찰이 질문을 하자 수십 년간 선원 생활을 하면서 일을 못한다고 선장이 선원 한 명을 2개월 동안 개패듯이 폭행하는 건 처음이었다고 다른 선원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박은 출항할 때와 달리 탑승 인원 1명이 줄어든 채 귀향했다고 하는데요. 돌아오지 못한 건 50세 선원으로 46세 선장의 새우잡이 배에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업 기간 동안 CCTV에 촬영된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는데요. 선장은 그 50대 선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쇠슬함과 채찍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던 중 4월
10월 30일에 피해자에게 상의만 입힌 채 통로에 세워 15kg짜리 소금 포대를 들게 했고 피해자는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한 채 해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나체 상태로 급격한 저체온증에 빠져 숨을 거뒀고 선장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바다에 버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선장은 2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오늘도 평화로운 당근 알바입니다. 바로 경기도 데려다 주실 분을 찾는 구인글이었는데요. 건당 10만원이었는데 부산 을숙도에서 경기 동두천시 근처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 2명의 자전거도 2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회 좋아하나 보다 날로 먹으려고 들려고 한다는 댓글이 인상 깊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